안녕하세요. 농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과 묘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3대째 묘목업을 하고 있고요. 법인은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영생과수묘목 영농조합 법인이고 제 이름은 오재영입니다. 맡아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24년 정도. 여기는 무슨 창고예요? 요 창고들은 작업장, 노지에서 생산한 묘목들은 불치를 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묘목 좋은 저장고. 노지에서 이제 1년 동안 키우는 묘목들은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죠. 양액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원수 물통이고 포고 시스템. 요 기계는 포트를 만드는 기계예요. 덴마크에서 가져오는 기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계는 없고요. 이것만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도 일손이 줄겠어요. 그렇죠. 기존 방식은 비닐 포트 3호, 4호, 5에서 크기별로 나오는데 거기에다 사람이 일일이 상토를 손으로 채워서 그 위에 모종을 심어서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L포트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간단하죠. 종이에요. 생분해되는 친환경 종이에요. 이것도 다 덴마크에서 들어오는 종이에요. 상토도 100% 수입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저 위에 보시면 톱날 보이시죠? 저게 이렇게 긁어서 상토가 파쇄가 돼서 일로 내려오고 일정 양이 압축이 돼서 종이랑 커팅하는 거 하나의 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재배 화분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여기 집어넣어서 재배동으로 넘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재배동입니다. 2월달 정식을 해서 다음 주부터 분양되는 묘목들입니다. 사과나무는 밑에가 이제 대목이라는 것이고 요게 그리고 여기 비닐 감겨져 있죠. 요번이 접목을 한 거거든요. 요 위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품종이에요. 포트묘를 만들어서 나간 지도 3, 4년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많이 모르는 상태고 보급 초기 단계라 보시면 되죠. 기존에 1년 동안 노지에서 나무를 키워서 나가던 묘목에서 이 하우스에서 한 3개월 정도 키운 묘목을 농가들이 식재한다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죠. 언제 완공되었나요, 이게? 이게 작년 한 11월 정도에 9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5명이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온실은 네. 시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시공 기간은 비슷했어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중요한 AS 부분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늦어요. AS를 맡겼는데 3일 안에 오셔서 해주시더라고요. 뒤에 보시면은 모터 하나 보이시죠?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 부분을 교체했어요. 아, 저거는 뭔가요? 온습도 측정하는 거예요. 서진은 전체적인 하우스 쪽으로 시공을 하셨고 요 냉난방기라든가 환경제어는 다른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라서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환경제어를 만들어서 보시는 저 박스는 저게 온습도 박스예요. 벨로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월 달에 정식을 해서 5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묘목들이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또 1년 동안 키워야 돼요. 한여름에 온도가 50도, 6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작물들은 다 죽어버리죠. 첫 번째는 축고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 안에 있는 열기를 각도가 한 120도 이 정도까지 열리니까 굉장히 온도가 빨리 떨어져요. 해가 뜨고 나면 일사량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최대치로 올라가면 천창이 다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천창 서비스는 온도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나와 있는데 어려워요. 이걸 좀 매뉴얼화되어 있는 책이라든가 공급을 좀 해주면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들어도 이게 기억이 되지는 않잖아요. 스스로 이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또 모르는 부분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은 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한다거나 안에 밑에 점적 호스라든가 이런 걸 깔아서 했는데 초기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습해져서 병발생이 많아지고 또 어느 부분은 물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점적을 했을 경우도 어떤 포트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면 또 과습해서 뿌리가 썩고 안 들어가는데 또 말라서 죽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개별 드리퍼는 각 포트마다 하나씩 들어가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죠. 이제 양액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주로 만지는 부분들은 수분이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데 지금 함수율을 25%로 맞춰놔서 이하가 되면은 물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00cc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도록 토양수분 모니터링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날 한 번 수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함수율을 좀 낮췄을 때는 물이 안 들어가다가 수분량을 좀 높여 놓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총 들어가 있는 주수가 65,000주. 이 드리퍼도 65,000개. 포트가 지금은 12개씩 넣은 상태거든요. 15개씩 넣으면 한 75,000개 이상 들어가겠죠. 냉난방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있죠. 한 대당 보통 한 150평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냉방은 아직 저희가 가동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10도에서 한 12도 사이를 맞추거든요. 1월 2월, 3월 제일 추울 때잖아요. 전기료가 많이 안 들어가요. 2월 달에 제일 추울 때가 한 8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쪽에는 어떤 난방기를 썼죠? 저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난방이나 냉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 버려지게 되거든요. 다시 재활용이 되질 않고. 전에 스마트팜에서는 거기도 환경제어가 있었잖아요.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죠. 컨트롤 박스 작은 거 하나에 그냥 수분값만 나와 있는 거예요. 물이 부족할 때 들어갔다, 언제 들어갔는지, 얼마만큼 부족해 들어갔는지 그런 데이터는 전혀 안 나오죠. 양액 시스템에서는
영양제들이 다 EC 영향을 주기 때문에 EC가 다 측정이 되거든요. 농도도 조절을 하고 pH가 높거나 낮으면 작물에 흡수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pH를 볼 수 있는 환경 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수분 측정기랑 pH 측정하는 거를 일일이 물에 담궈보고 토양에 측정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공한 거죠. 길이 70m, 폭은 7m, 300평, 3만 주 정도. 여기도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다 구비는 했었는데 냉난방기도 업체가 틀리고 포구 시스템도 업체가 틀리고 이 하우스를 지은 업체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환경 제어가 되질 않아요. 불편함이 많았었죠. 다음에 지을 때는 한 곳의 업체에서 복합 환경 제어가 되도록 생각을 하고 이제 서진에 이제 맡기게 된 거죠. 벨로형이 축구가 6m거든요. 폭이 넓잖아요. 9m 60이다 보니 재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공간에 대한 효율성도 더 좋고 여기는 보시면 측창이 하나도 없고 다 막혀있는 구조거든요. 유일하게 위쪽만 뚫려 있는데도 구하우스보다 환기성이라든가 통기성이 훨씬 더 좋아요. 더 시원하고 바깥쪽에 있는 비닐이 직조 필름이라는 건데 빛을 분산시켜서 들어오고 온도도 많이 떨어뜨려주고 들어오면은 훨씬 더 쾌적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번 지었던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단점은 비쌉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총 면적은 한 700평 정도, 재배동은 600평, 관리동 1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골조라든가 커튼 5억 정도, 냉난방기 총 4대가 들어가 있는데 한 1억 정도 들었고요. 환경제어, 양액 관수, 배수 7천만 원, 포구 시스템하고 소독, 방제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 재배대라고 있거든요. 1억 정도. 총 금액은 한 8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생존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노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 잘 안 되는 경우가.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경우가 한 2%, 3%, 그것도 한 7%, 8%라 그러면은 6만 주라 그러면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죠. 매출 차이가 엄청 나겠네요.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단기로 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회전율이 빠르고 노지는 무조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4월 달에 만약에 식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월 달에 그게 분양이 되거든요. 1년 동안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출하가 언제 된다고 했죠?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네. 출하하고 또 네. 빈 곳은 또 다시 다 집어넣죠. 1년 내내 똑같이 계속 네,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는 농가분들도 보통 3월달, 4월달에만 예전에는 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달에도 심을 수 있고 6월달에도 가능하고 7월달에도 가능하고 보통 한 6월, 7월 정도까지 심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또 커야 되니까 겨울은 어차피 땅이 얼고 하면은 작물을 심을 수가 없고 1년 동안 컸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잠을 자죠. 이게 이렇게 크면은 노동력이 좀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라든가 변경비가 훨씬 절감이 되죠. 이게 재배동 600평이잖아요. 600평에 6만 5천 주가 들어갔으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평당 한 100주 정도가 심긴 거죠. 근데 노지에서는 600평이면은 6천 주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10주 정도밖에 못 심거든요.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수량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들지만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하는 거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노지에서는 이 6만 5천 주를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6명 이상이 계속 돌아야 되는 그 경영비가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 이 드리퍼 단추가 가끔씩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이 또 엄청나게 새어 나오니까 돌면서 빠진 데가 있나 검토도 해야 되고 이 사과나무는 뭐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요. 싹이 나잖아요. 이런 싹들도 다 따줘야 되고 꽃도 따줘야 되고 나무가 여기서 더 크면은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그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주를 세우면은 밴딩을 다 해줘야 돼요. 그건 보통 한 6월 달부터 시작.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구하우스가 있어서 재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환경 제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스마트팜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벨로형 형태로 최첨단을 하시려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고 농산물이라는 게 재배를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과실수를 하죠. 토마토라든가 뭐 딸기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받으시고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어떻게 지원을 받거나? 저도 이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전체 금액은 10억이고요. 그 중에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6억은 보조, 4억은 자부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